자, 이제 다음 내용 또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거 들어가 볼 건데, 구글에 그냥 프로그래머스라고 쳐도 나와요. 이 프로그래머스는, 잠시만요. 네. 이 프로그래머스는 이제 개발자들, 새로 개발자를 준비하는, 공부하는 과정의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를 안 거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워낙 다양한 정보 혹은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는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자주 틈날 때마다 들려서 여기서 좀 노시면 좋아요. 일단 들어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려 볼 거고요. 자,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잠시 로그아웃을 좀 하겠습니다. 딱 들어오시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하실 때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면서 쭉 둘러보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 일단 첫 번째 스쿨, 여기를 들어가 볼 겁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스쿨.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강의도 있고요. 국비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엄청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요. 강의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보면 뭐 추천 강의, 뭐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할 수 있고요. 난이도도 고를 수 있고요. 뭐 수강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유료인 것들도 있고 무료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곳인데, 뭐 돈을 내고서라도 난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강의를 들어도 좋아요. 꽤나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돈을 쓰고 싶진 않아 그러면 무료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예정인 자바를 공부를 하셔도 되고, 뭐 예행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복습의 개념으로 하셔도 되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과목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 언어에는 자바, C, 파이썬 이 세 가지가 완전 이제 3기초잖아요. 여기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뭐 C샵이고 C++이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자바, 나는 뭐 자바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이니까 자바만 알아야지, 사실 이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뭐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이 기초 언어들은요, 일단 결이 비슷합니다. 똑같이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건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이 딱 단어 자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 정말 간단한 거예요.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한 언어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죠. 여기 혹시 다른 나라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라요.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영어를 배우면서 자라겠죠.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컴퓨터랑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면 그 언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결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상세한 사용법, 디테일, 뭐 이제 문법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뿐인 거지,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 하나를 배우시고 나면요, 다른 언어, 기초 언어 공부할 때 되게 쉬워요. 초반부가 거의 똑같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디테일만 다르지 기본적으로 결이 똑같기 때문에 되게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나는 일단 자바하고 내가 지금 뭐 자바로 뭐 웹 개발을 할 거야. 그러니까 웹 개발에 관련된 과목만 빠르게 해서 취업하고 나중에 공부해야지.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개발 쪽이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발자들이.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새로 익혀나가는 그 과정이 개발자들의 공부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막 시간을 짜내서 하는 거, 이게 노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언어는 사실 초반부에 같이 배워놓으시면 상당히 좋고, 아마 이제 본인이 원하신다면 학원에서도 그거 스케줄을 잘 맞춰서 최대한 그렇게 가능하게끔 연결을 좀 해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한 가지 언어만 배워서 끝낸다 보다는 배울 때 이왕 배우는 거 좀 같이 배워놓으면 좋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강의 듣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쪽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걸 전 또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네, 니즈를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커리어 한번 가볼게요. 커리어. 얘부터 볼 걸 그랬네. 아니다. 이거 먼저 하죠. 자, 이 커리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얘를 막 찾아볼 건 딱히 없어요. 얘는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뭐 취업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쪽에 와서 좀 자료를 찾고 정보를 좀 얻고 하는 부분인 건데, 그래도 일단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자, 이 커리어 탭에 오면요, 각종 기업들에 대한 채용 공고나 채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누구나 들으면 이름을 알 법한 그런 걸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 음, 실제로 여기 보다 보면은 이런 거는 뭐 유명하니까 이걸로 볼까요? 롯데정보통신? 대기업들도 많이 여기다 공고를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스랑 뭐라고 해야 될까? 제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맺어가지고 애초에 코딩 테스트를 프로그래머스를 통해 진행하는 대기업도 많아요. 실제로 몇 년 전에 SK 쪽 관련해서 아마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가 프로그래머스에서 진행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건 채용 공고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난 이런 사람을 뽑아요라고 하는 정보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기에 써있는 기술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롯데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에요. 나는 여기를 목표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이런 일을 막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 공고가 떴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팀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려면 너 이 기술은 있어야 돼 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의 초점을 얘를 가지고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라는 건 실제로 내가 지금 지원을 할 게 아니어도 그래도 둘러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이 보통 뭔가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나중에 추후에 공부의 방향성을 잡기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어서 또 그걸 파고들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얘네가 원하는 걸 많이 공부한 애가 이거 말고 다른 거 공부한 애보다는 합격률이 높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어 탭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며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커뮤니티 같은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건 그냥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니까. 다시 스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딩 테스트 연습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내려와서 보면은 난이도 선택할 수 있고요. 언어 선택할 수 있고요. 기출문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기출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코딩 테스트, 진짜 말 그대로 대기업에서 진행했던 이런 코딩 테스트의 기출문제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시간이 좀 흘리셔야 될 거예요. 아마 최소한 1년 정도. 이거는 지금 당장은 봐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아니라 난이도. 처음이니까 뭐 0, 0, 1 이런 거 골라놓고 중복 선택도 됩니다. 그리고 언어에서 우리 지금 자바 수업이니까 자바 골라야겠죠? 자바. 선택하면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어떠한 문법을 배웠다, 내가 뭔가 자바에 대해 배우는 게 생겼다
아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그냥 가끔 가다가 시간 나실 때 오셔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고 하나씩 하나씩 푸시면 돼요. 이런 문제풀이 경험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기초 개념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약간의 응용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이 언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다루는 스킬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업에서는 뭐 예를 들어와서 이 문제 풀어보세요, 뭐 정답을 알려드리고 이런 건 안 해요.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다루진 않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진도를 좀 나가면 나 이 정도 이제 풀 수 있겠는데 이거 들어봤는데 하면 문제 들어가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찾아보고 뭐 질문하셔도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프로그래머스 지금 자바 문제에서 예를 들어 두 수의 곱이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구글에다가 프로그래머스 두 수의 곱이라고 치면 정답이 나와요. 그거는 보지 마세요. 이게 다른 공부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완전 너무 모르겠다가 아니면 정답을 먼저 보는 습관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가야 되는 그 생각의 발전, 이런 연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근데 사실 개발은 기초 문법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내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이 흐름,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험치를 그냥 까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건 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 뭐 문법에 대해서 내가 잘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못 풀겠다 이런 문법만 검색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얘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타이핑 클럽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거 수업 페이지에 링크 있으니까 이거 누르고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하죠. 이게 제가 처음에 여기다가 드렸던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다른 화면이 나오죠? 이건 이제 sign up with 구글로, 이제 구글로 가입하기를 통해 가입을 완료하시고 나서 여기로 오시면 되는 거였는데, 만약에 가입 끝나고 로그인도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로그인 해 두시고 나서 그냥 이거 누르세요. 그럼 얘가 로그인한 채로 여기 띄워줄 거니까, 네, 링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 사이트는 뭐 하는 사이트 같나요? 네, 이거 그냥 타자 연습입니다. 영타예요, 영타. 자, 영타. 혹시 지금 영타로 200타 넘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으세요? 넘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발자라면 영타 최소 200은 나와야 돼요. 최소. 이게 영타가 느리다고 해서 개발 일을 못한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개발자들은. 정말 수많은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그 타이핑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 처리가 늦어지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 영타 같은 경우는 막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얘는 시간만 투자하면 늘어요. 그냥 타자 자판 두드리다 보면 무조건 늘어요, 얘는. 심지어 자리 연습 무시하고 많이 쳐보면 늘어요, 영타는. 200은 나와요. 독수리도 200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00타가 안 넘으시는 분들은 최소 200타 정도는 나올 수 있게 그냥 하루에 한 5분, 10분? 그거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트 말고 우리 한컴타자 연습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서 영타 연습하셔도 돼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영타 연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였고, 옛날에는 제가 수업에서 이제 영타를 기록을 이제 찍어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꾸준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해도 좋고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동영상 마크 있는 것들만 안 하시면 되고 나머지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사용법이. 자, 그러면 code.org 가볼게요. 얘는 전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들이 사실 로그인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용이 다 가능한데 아마 타이핑 정글도 로그인 안 하고 그냥 연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그인을 안 한 채로 막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오늘. 되게 열심히 했어. 너무 기분 좋아. 이러고 딱 내일이 됐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록이 없잖아요. 다시 여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그거는. 이거 말고 뭐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연습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안 하면 아마 답안 제출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로그인은 꼭 해주시고 이 코드.org도 마찬가지. 꼭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코스 2 여기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코드.org 2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다. 이렇게 해놨구나. 일단 그럼 3단계로 먼저 가보고 3단계를 풀어보다가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2단계부터 오시면 된다. 이니까 저도 3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사실 이 2단계, 3단계가 막 엄청난 레벨의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초반에는 둘 다 엄청 쉬워요. 3도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3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자, 여기 딱 들어오시면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이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니까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근데 나는 영어 막 울렁증이 있어. 영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냥 우클릭하고요.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전혀 지장 없어요. 문제 이해하는데 내가 해결하는데 큰 지장 없게끔 번역 다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애초에 한국어 번역 버전이 있어요. 그거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 구글 번역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클릭 한국어로 번역 이런 거 하고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여기 1번부터 존재하게 되는데 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거부터 할 거예요. 이거부터. 자, 미로라고 되어 있죠? 영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메이즈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지금 한글로 바꾸신 분들은 미로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 1번부터 그냥 쭉 다 하면 돼요. 코스 4까지. 4가 끝날 때까지.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엄청 쉬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서서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는 중에 이 언플러그드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럼 간단하게 이거 미로 1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좀비같이 생긴 애가 친애하는 사람, 나 좀비 꼭 해바라기에 가야 해 라고 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좀비를 해바라기까지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간단하겠죠? 자, 좀비는 여기 서 있고요. 해바라기는 여기 있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자, 너무 커지네. 여기 있는 좀비가 해바라기까지 가려면 지금 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죠? 그쵸? 지금 우리가 이제 화면을 바라볼 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좀비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는 거겠죠? 얘가 지금 해바라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판단을 하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거 뭐예요? 앞으로 가다죠. 이건 뭐죠? 왼쪽으로 돌기. 이거는 오른쪽으로 돌기. 이렇게 간단하게 다 나올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판단했죠. 좀비는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럼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마우스를 끌어와서 놉니다. 자, 여기 when ru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접 뭐 갖다 놓거나 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거고 우리가 클릭할 수가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when run이 무슨 뜻이죠? 그냥 시작하는 곳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 대충 근처에 가져오면 여기 지금 여기에 이거 생긴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다가 이거 생겼을 때 그냥 대충 놓으면요. 얘가 딱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엄청 디테일하게 얘를 맞추려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를 놨어요. 그럼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 거니까.
자, 이쪽에 보면 달리다. 이게 이제 직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런 버튼입니다. 실행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라고 하는 건 스텝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뭐 다른 블럭들을 또 쌓았다면 그 중에서 한 스텝 한 스텝씩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실행 한번 눌러볼까요? 자, 좀비가 갔어요. 이게 우리가 한 대로 실행을 했더니 얘가 가긴 갔어요. 얼마큼 갔어요? 한 칸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거가 한 칸이었구나. 그죠? 그럼 좀비는 처음에 여기 있었으니까 몇 칸 가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하나 했더니 한 칸을 갔다라는 건 이거 하나 더 놓으면 두 칸을 갈 거고 이거 하나 더 놓으면 세 칸을 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행 한번 초기화하고 실행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좀비가 도착해서 해바라기를 맛있게 먹고 문제가 클리어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계속 하다가 있고요. 다시 하다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잘못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하다 하면 다음 문제 넘어가서 그냥 또 푸시는 거고 쭉 푸시는 거고 다시 하다 하면 다시 똑같은 문제 하는 건데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랑은 다르게 이거 두 개를 추가했어요. 좀비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해바라기를 도달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턴 레프트면 왼쪽으로 돌기였잖아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왼쪽을 봤다가 다시 오른쪽을 보면 어딜 보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보는 거니까 앞으로 세 걸음을 가면 해바라기를 또 마주치게 되겠죠.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좀비 움직임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오른쪽, 앞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랑은 다르게 다시 하기가 아니라 다시 시도하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 직역돼서 좀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네가 정답은 맞아. 풀긴 풀었어.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개만 사용해도 해결이 가능한데 저한테는 방금 5개를 썼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로직이었다라고 했을 때 불필요한 로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프로그램은 느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불필요한 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애초에 여기에 작업 공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용한 블럭 개수가 앞에 있는 숫자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총 블럭 개수가 뒤에 있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중간에 이렇게 뭉티기로 뗄 수도 있습니다. 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작업 공간에 4, 다시 4 됐죠? 이게 최소한의 블럭 개수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방식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블럭 개수를 넘겨서 성공을 했으면 안 넘기고 이거 개수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이야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나중엔 어려우실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보면은 3개밖에 안 썼잖아요. 근데 얘는 4개를 썼대요. 근데 잘 보시면 하나는 이미 숫자가 올라가 있죠. 이거 얘입니다, 얘.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총 개수 이게 이렇게 개수가 4개면 4개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웬 런이 아니라 이상한 데다 갖다 놨더니 얘네가 연해졌죠. 이러면 실행하는데 얘는 읽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막 방치해 놔도 돼요. 이거 더 놔도 돼요. 이렇게 막.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연결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작동하는 블럭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지저분해서 보기 싫어. 난 이런 거 싫어. 그러면 이렇게 옆에다 가져가면 휴지통도 있고요.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쭉 푸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외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것도 따로 하시면 좋은 건데, 일단 얘는 언어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자바 문법 같은 거 사용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건 언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세스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용도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알고리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법의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한테도 간단한 코딩을 통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잘 하시면 기초 언어 지식이 쌓였을 때 그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내는 게 능숙해져요.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못해도 얘는 하루에 2, 30분 이상은 시간을 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습하는 시간 플러스 이거. 수업 내용 복습은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니까 그거 별개로 이것도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10분이라도. 근데 그 10분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장해 드릴 수 있는 10분이 있어요. 이것도 곧 설명이 나갈 건데, 뭐 최소한 10분 여유가 되면 20분, 30분 이렇게 추가적인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코드 점 ORG 그렇게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구나. 코드업에 대한, 잠시만요. 코드업 링크가 저기 있다. 참, 지금 비대면으로 한 분이 들어오셔서 수업 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지금 들어오신 준영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 나올 거예요. 이거 띄우시고 저랑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코드업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던 codeUp.kr이라고 하는 이 주소는 수업 페이지의 링크가 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업 백제. 이거 한번 같이 눌러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코드.org는 언어적인 지식이 아니라 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로직, 흐름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codeUp.kr은 정말 순수 언어 문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얘는 진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안타깝게도 우린 자바를 배워야 되는데 자바가 없어요. 그 어딜 봐도 자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C 언어 기초 백제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링크를 타고 오시면 애초에 여기가 뜰 거고요. 링크를 타고 오지 않으시면 이 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문제, 여기서 문제 들어가면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 바뀌었나? 문제집. 문제집으로 가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C 언어 기초 백제 선택해 주시고, 파이썬 아니에요. C 언어 와주시고, 우리 이제 자바 공부해야 되는데 C 언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난 C를 모르는데.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다 알려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화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 설명. 근데 우리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거 C 언어 문법이거든요. 우리 자바 배워도 이거 몰라요. 이거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딱 요 정도예요. 이것만 읽으면 돼요,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거 말고 그냥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 실행을 수행시키면 지정한 문장이 출력된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정한 문장은 뭐냐?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입력을 하는 문제는 여기가 입력값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출력을 하는 문제는 여기에 해당 출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가볍게 이해한 다음에 자바 문법으로 답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자바 문법으로 채점을 해서 정답이 아니니 이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자바 문법을 공부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문법을 활용해서 뽑아낼 수 있는 정답 결과는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헬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출력해내야만 한대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 법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문제를 이해했다고 했을 때 소스 제출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구나. 얘가 자, 소스 제출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소스 제출 눌러서 들어오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다 이제 코드를 막 작성해가지고 이게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제출이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랭귀지가 처음에 C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를 자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작성된 코드는 자바 문법으로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간단한 거에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요. 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타이핑을 할 걸 그랬나 보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걸 좀 복사해 오려고 한 건데, 자, 제가 어떤 코드 내용을 좀 복사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이거 우리가 차차 공부하면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건지.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제출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컴파일 중 열심히 돌다 보니까 잘못됐대요. 풀이가. 뭔가 정답이 틀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들어가 봅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내가 뭐가 틀렸는가를 봐요. 정답은 이건데 제 결과는 이렇대요. 그럼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네, 대소문자가 다르죠. 그렇다라는 건 이 문제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는구나. 대소문자를 유의해서 다시 목록으로 간 다음에 여기 보면 제출 코드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고 들어와서 대소문자를 변경해요. 그리고 다시 H 소문자였던 거 대문자로 바꾼 거예요. 다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풀이라고 하면서 성공이 돼요. 이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고 가볍게 C 언어적인 관련된 부분은 다 빼고 문제만 이해를 한 다음에 자바 문법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풀 때 제가 방금 전에 가져왔던 이런 거 있죠. 이거 뭐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것도 설명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업도 이렇게 100제 다 푸시면 돼요. 다 푸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만 안 푸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출력, 입출력, 데이터형 뭐 출력 변환 이런 거 많은데 여기 산술 연산 쪽 지나가다 보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우리는 수업에서 비트 시프트에 대한 걸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바에서는 큰 의미 없어요. 기초 자바를 배울 때 이것까지 배울 필요는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걸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도 이 두 문제는 푸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유니코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얘였나? 칼인가? 아, 이런 거 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으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대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한 일인데 이런 것도 안 해도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안내를 드려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코드업 백제 문제, 우리가 진도를 나갈 때마다 출력을 배웠으면 출력 문제 싹, 입력을 배웠으면 입력 문제 싹,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업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부 시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REPL.IT라고 하는 이거 하나 남았는데 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도 여기 링크 있어요. 이쪽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잠깐만요. 왜 GitHub 연동 로그인이 안 되지? 여러분들도 혹시 GitHub 연동 안 되시나요? 되시죠?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저도 이렇게 영어 에러가 나오면은 다 생각하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돌려요. 이거 실제로 개발할 때도 많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아까 그 구글링 처음 말씀드릴 때 한글 검색 결과랑 영어 검색 결과 정보 양 다른 거 보셨죠? 그러면 외국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답변들을 우리가 다 해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해석해서 보셔도 되겠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글 번역기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사이트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해놓고 봐도 돼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뒤에는 이걸로 해서 봐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중간중간에 다시 영어로 돌려서 특정 키워드만 몇 개 집어넣고 보면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까 저도 실제로 그렇게 외국 사이트들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는 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 근데 이거는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면 그냥 해야 되겠네요. 자, REPL 연동 로그인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이제 링크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얘가 딱 떴을 거예요. 그냥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로그인하면 이 페이지일 거고요. 링크 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얘까지 돼 있을 텐데 로그인만 했다면 어차피 이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 자,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Create REPL 이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우측 상단에 있는 얘 누르고 여기 없어졌네? 아, 여기다. 플러스. 이 플러스 눌러도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얘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든 좋아요. 그냥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아까 링크 타고 들어왔을 때랑 똑같이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쪽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여기에 파이썬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자바로 바꾸세요. 이거 자바 치면은 영어로 자바 치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자바 스윙, 자바 fx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생 자바만 있는 거 이거 선택해 주시고 링크 타고 오셨으면 얘까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타이틀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알아서 그냥 랜덤으로 정해주는 건데 그냥 쓰셔도 되고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Create REPL 누르시면 자,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지금 따라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다 되셨을까요? 지금 화면에 다 이게 띄워져 있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것까지. 제가 좀 전에 복사해 온 게 이거예요. 직접 타이핑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복사를 해왔는데 자, 이거 띄워 놓으시고 시간이 50분이니까 이건 어차피 조금 있다가 직접 사용을 우리가 세팅도 해야 되고 사용도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잠깐 다시 수업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른 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그리고 3교시 때 이어서 저 REPL 진행할게요. 이건 잠깐 녹화를 멈추고 그러면은 또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REPL 직접적인 세팅 그리고 사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실제로 얘를 활용한 자바의 완전 기초적인 첫 번째 문법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